왜 매일 우유 2잔을 마시는데도 뼈가 부러질까요? 왜 칼슘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을까요? 왜 건강에 자신 있던 분들이 작은 넘어짐 한 번에 손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갈까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칼슘을 충분히 챙겨 먹고 있어라고 확신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이 고작 200mg 뿐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하루에 필요한 칼슘이 1000mg 가까이 된다는 걸 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빼내어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적금을 까먹듯이 말이죠. 오늘은 이 무서운 진실과 함께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2세 김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 있으셨던 분인데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셨더군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우유 2잔씩 마셨는데 왜 이럴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2잔의 거대한 착각에 빠져 계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유 한두 잔만 마시면 칼슘 섭취는 충분하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우유 한 컵, 즉 200ml에는 칼슘이 고작 200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장년층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칼슘은 700에서 1200mg이나 됩니다. 우유 2잔으로는 400mg,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시니어 10명 중 8명이 권장량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유를 열심히 마셔도 여전히 칼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참으로 영리해서 부족한 칼슘을 어디선가 조달해 옵니다. 바로 뼈에서 말이죠. 마치 은행에서 저금을 찾아 쓰는 것처럼 뼈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이 병에 걸리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살짝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8세 박 할아버지는 고관절이 부러진 후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 과정에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또 다른 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2년 내 사망률이 30%나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칼슘 섭취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칼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유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칼슘 보충제 하나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칼슘 섭취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칼슘을 먹기만 하면 다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의 칼슘 흡수율은 생각보다 낮아요. 같은 양의 칼슘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칼슘은 매우 적어요. 반면 케일 같은 채소는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죠.
이런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효과적인 뼈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들,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까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답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진짜 칼슘 보물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이건 정말 칼슘의 왕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대단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멸치가루 100g에는 칼슘이 900에서 1900mg이나 들어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우유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하루에 멸치가루 15g, 그러니까 큰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밥에 뿌려 먹거나 나물에 섞어서 드시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제가 만난 75세 최 할머니는 매일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 드신 덕분에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젊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하면 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채소가 정말 놀라운 칼슘 공급원이에요. 100g당 2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50%나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수치인지 비교해 보면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겨우 5%에 불과해요. 시금치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죠. 케일은 시금치보다 흡수율이 거의 10배나 높아요. 케일 잎 20장 정도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샐러드로 드시거나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요즘엔 케일 주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치즈는 훌륭한 대안이에요. 특히 칼슘이 강화된 치즈 한 장에는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흡수율도 30에서 40%로 꽤 좋은 편이고요. 치즈의 가장 큰 장점은 우유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당이 발효 과정에서 분해되기 때문이죠. 샌드위치에 올려 드시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선택이죠. 한 컵 200ml에 150에서 2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두유를 드실 때는 반드시 흔들어서 드세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을 놓치시면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요. 다섯 번째는 두부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두부, 특히 칼슘이 강화된 두부는 정말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두부 반 모에 약 19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일석이조죠.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무쳐서 반찬으로 구워서 메인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음식만 골고루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그냥 드시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멸치가루와 케일을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케일의 높은 흡수율과 멸치가루의 풍부한 칼슘량이 만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치즈와 두부를 번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500mg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 3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치즈 오믈렛, 점심에 멸치가루 비빔밥, 저녁에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런 음식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먹고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황금 식단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황금 식단 예시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칼슘 강화 치즈로 만든 오믈렛에 토마토를 곁들이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과 사과 반쪽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칼슘을 400에서 5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치즈 오믈렛을 만들 때는 토마토를 함께 넣으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사과도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제가 만난 70세 김 할머니는 이런 아침 식사를 한 달 동안 계속하신 후 뼈 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 결과를 보이셨어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멸치가루를 넣은 비빔밥, 그리고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칼슘을 300mg 정도 더 섭취하게 되죠.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멸치가루 비빔밥을 만들 때는 양파를 함께 넣으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이눌린이 칼슘 흡수를 더욱 촉진시켜 줍니다. 케일 된장국도 마찬가지로 케일의 높은 칼슘 흡수율과 두부의 풍부한 칼슘이 만나서 최고의 조합을 이루죠. 저녁에는 두부 버섯 들깨탕과 잡곡밥, 청경채 닭볶음을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칼슘 300mg 정도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들깨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청경채도 케일처럼 칼슘 흡수율이 높은 채소입니다.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볶은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면 칼슘을 260mg 정도 더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계산해 보면 총 칼슘 섭취량이 1300에서 1400mg 정도 되어서 권장량을 충분히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의 핵심 포인트들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추가해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아침에 치즈 오믈렛만 추가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심에 멸치가루 비빔밥도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매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치료한 68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에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세 번째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멸치가루, 케일, 치즈, 두유, 두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질리지도 않을 거예요. 같은 칼슘이라도 다양한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번째는 흡수율을 항상 고려하는 겁니다. 단순히 양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흡수되도록 먹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드시지 마시고 나누어서 드세요. 다섯 번째는 균형 영양을 맞추는 겁니다. 칼슘만 먹으면 안 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도 함께 챙기셔야 해요. 견과류나 통곡물로 마그네슘을, 달걀 노른자나 치즈, 나토로 비타민 K2를 충분히 드세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저장되려면 이런 영양소들의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시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하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지거든요. 체중 부하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73세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과 오후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신 덕분에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세나 젊어졌어요. 소금은 적게 드시고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단백질도 체중 1kg당 1g씩은 챙겨 드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뼈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뼈 건강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칼슘 섭취와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뼈 건강을 챙긴다는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요.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먹고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황금 식단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황금 식단 예시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칼슘 강화 치즈로 만든 오믈렛에 토마토를 곁들이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과 사과 반쪽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칼슘을 400에서 5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치즈 오믈렛을 만들 때는 토마토를 함께 넣으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사과도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제가 만난 70세 김 할머니는 이런 아침 식사를 한 달 동안 계속하신 후 뼈 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 결과를 보이셨어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멸치가루를 넣은 비빔밥, 그리고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칼슘을 300mg 정도 더 섭취하게 되죠.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멸치가루 비빔밥을 만들 때는 양파를 함께 넣으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이눌린이 칼슘 흡수를 더욱 촉진시켜 줍니다. 케일 된장국도 마찬가지로 케일의 높은 칼슘 흡수율과 두부의 풍부한 칼슘이 만나서 최고의 조합을 이루죠. 저녁에는 두부 버섯 들깨탕과 잡곡밥, 청경채 닭볶음을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칼슘 300mg 정도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들깨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청경채도 케일처럼 칼슘 흡수율이 높은 채소입니다.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볶은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면 칼슘을 260mg 정도 더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계산해 보면 총 칼슘 섭취량이 1300에서 1400mg 정도 되어서 권장량을 충분히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의 핵심 포인트들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추가해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아침에 치즈 오믈렛만 추가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심에 멸치가루 비빔밥도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매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치료한 68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에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세 번째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멸치가루, 케일, 치즈, 두유, 두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질리지도 않을 거예요. 같은 칼슘이라도 다양한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번째는 흡수율을 항상 고려하는 겁니다. 단순히 양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흡수되도록 먹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드시지 마시고 나누어서 드세요. 다섯 번째는 균형 영양을 맞추는 겁니다. 칼슘만 먹으면 안 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도 함께 챙기셔야 해요.
견과류나 통곡물로 마그네슘을, 달걀 노른자나 치즈, 나토로 비타민 K2를 충분히 드세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저장되려면 이런 영양소들의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생활 습관도 잊지 마세요.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시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하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지거든요. 체중 부하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73세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과 오후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신 덕분에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세나 젊어졌어요. 음식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보충제도 고려해 보세요. 다만 한 번에 500mg 이하로 나누어서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요. 1000mg짜리 보충제를 한 번에 드시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채소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케일이나 청경채처럼 칼슘 흡수율이 높은 채소를 선택하시고 시금치나 건대는 옥살산 때문에 주된 칼슘 공급원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뼈가 압력을 받으면 더 단단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뼈 건강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칼슘 섭취와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80세가 넘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한 관리였어요. 오늘부터 뼈 건강을 챙긴다는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